보일러의 종류. 뭐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또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보일러 크게 두 가지 뭘로 구분해 있죠? 그렇죠. 원통형, 그다음에 수관형으로 그렇죠.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자 보면은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원통이 세워져 있느냐 불편에 따라서 이평과 평형으로 나눠져 있죠. 주로 이평은 가정용 보일러나 소형 보일러입니다. 주로 이제 산업용 보일러가 평형으로 되어 있죠. 자, 이평 보일러는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이평, 횡관 보일러, 이평, 연관 보일러, 이평, 횡연관 보일러에서 이게 바로 이제 포크란 보일러가 있었죠. 자, 횡형 보일러도 이런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보면은 연관 보일러, 그 다음에 노통 보일러, 이 두 가지를 합친 노통 연관 보일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관형 보일러. 종류는 세 가지. 자, 무슨 순환식이죠? 그렇죠.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그리고 관유보일러가 있습니다. 네, 수간만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직립형 횡관식 보일러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입형 횡관 보일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횡관이 보면은 아까 앞에 나왔던 갤로웨이 관이죠. 관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이제 입형이고요. 세워져 있고, 자, 그리고 이 직립형, 입형 횡관식 보일러는 발생하기 쉬운 손상과 이제 장소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연소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구라고 하면은 불이 이제 들어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화실판, 여기는 화실 천장판. 이게 이제 주로 여기가 연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화실이라고 부르죠. 연소실. 자, 여기에 자 가로지르는 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횡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횡관이다, 횡관. 이게 바로 갤로웨이. 네. 자, 그러면은 직립형 이제 횡관 보일러에서 자 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식 한번 보면은 자 동체입니다. 동체면은 보일러 보면 이게 몸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체에서는 점식이 일어난다. 자, 물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에서는 다 부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깨알 모양의 부식이면은 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식. 자, 근데 점식일 때는 피해가 없다고 했죠. 근데 점식이 또 합쳐지면 뭐가 되죠? 반식. 예. 또 반식이 합쳐지면은 집합식. 또 집합식이 또 합쳐지면은 전면부식이 또 된다고 했죠. 네. 자, 두 번째는 화실 천장판입니다. 화실 천장판. 네. 자, 여기서는 과열이 되고 하면은 자,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과열이 발생해서 이제 천장판이 약해지면은 보일러 내부에 이제 만약에 압력이 작용하면은 압괴. 자, 보일러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러들면은 압괴가 발생하는 거죠. 자, 플랜지. 자, 원통부 이런 부분에서는 자, 부상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부식, 자, 반복된 응력이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죠. 자, 굴뚝관에는 자, 과열이 일어나고 여기도 점식, 또 빗물 등에 의한 또 부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 자, 굴뚝을 통해서 이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부식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횡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갤로웨이 관에서는 과열되고 있는 팽출,
또는 점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물이 닿는 부분 안쪽에는 이제 점식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자 과열됐을 때 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은 이거는 이제 팽출이 되는 거죠. 자, 천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오므라들면은 압괴가 되는 거고요. 네, 압괴. 자, 아궁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불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구에는 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여기도 아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온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런데 과열되면은 균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자, 맨홀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뚜껑이 있는 거죠. 또 청소구멍 여기는 자 단단하게 밀봉하지 않으면은 누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번 열어보면은 안에 보면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판에는 과열됐을 때 팽출, 자 점식이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플랜지 원통부, 구상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화실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팽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뭐 딱히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일러 이제 딱 이렇게 구조로 한번 봤을 때 어느 부위에서 어떤 부식이 더 발생하기 쉬운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직립형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입형 연관 보일러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들은 여러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입형은 자 여러분들 주로 가정용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쓰이고 횡형부터는 여러분들 약간 산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먼저 이제 노통 보일러. 자, 노통 보일러. 동체는 안에 보면 문이 담겨 있는 부분은 점식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동 외측에 벽돌과의 접촉부 보면은 자, 부식, 네. 경판 이게 이제 경판입니다. 경판. 네. 자, 경판에서는 점식, 또 노통, 플랜지 원통부 이런 데는 부상 부식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노통 보일러인데 자 이렇게 노통이 보면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평형 노통. 네. 평형 노통. 그리고 주름 잡혀 있으면은 파형 노통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파형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뭐 제작 단가가 이제 평형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은 전열 면적이 한 1.4배 좀 늘어나고 또 신축을 자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파형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평형을 쓰면은 조립하기는 쉽지만은 대신 자 열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담스님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횡관 이걸 갤로웨이 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가데스테이 보통 이제 가데스테이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평경판이 돼. 경판이 평평할 때 동판과 보면은 이렇게 철판을 대서 강도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브레이징 스페이스가 나와 있죠. 노통과 가데스테이 사이가 공간이 좁으면은 여름력에 의해서 구상부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호흡 공간을 충분히 줌으로 해서 구상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자 이번엔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각각 일어나는 부식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노통연관은 그림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버너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3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노통을 통해서 연소가스가 지나간 다음에 연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오고, 또 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로 가게 되면은 연소가스를 3번 이용하는 거죠. 3번 왕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통연관 보일러는 보통 2패스나 3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간식 보일러죠. 수간식 보일러. 위에 보면은 여러분 기수드럼, 밑에는 수드럼이 있고, 여기에는 수간. 근데 지금 이게 뭐 관 하나처럼 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관이 보면 수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수십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수간, 물이 보면 여기 연소가스가 닿으면은 물이 끓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자, 강수관은 여기에 이제 집수기라는 게 있다고 했죠. 집수기. 그래서 물을 이제 모아주면은 강수관을 거쳐서 다시 밑에 있는 수드럼. 여기는 기수 드럼이죠. 네, 기수드럼에 있는 물을 수드럼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끓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일러 급수는 여러분들 수드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수드럼으로 한다고 했죠. 네. 기수드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지수기 쪽으로 모아서 이제 강수관을 보내는 거예요. 강수관은 자, 여러분들 수관, 승수관 사이에 설치합니다. 근데 자, 이 강수관은 열을 받으면 같이 끓어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중관 또는 단열 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증기를 추출하는데 보통 이 추진기관 아래쪽에 보일러 본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습진기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죠? 기수 분리기, 비수 방지관, 비수 방지관이 들어있죠. 그리고 자, 만약에 이제 비수 방지관이 아니라 기수 분리기, 기수 분리기고 원통형 보일러에는 비수 방지관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습진기 방지, 얘는 원통형은 비수 방지관. 그리고 수관형은 기수 분리기. 그래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류보일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류보일러는 수간만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죠. 그래서 자, 위에 보면은 상부에 자, 보면은 상부 헤더, 자, 아래쪽에는 하부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부 수시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상부 헤더고, 하부에 있는 헤더가 하부 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수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버너가 있어서 자, 화염이 나오고 그 연소가스가 보면은 주변에 있는 수간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건 위에서 이제 봤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간이 자, 이렇게 2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버너에서 이제 연소가스가 지나가면은 이 수관을 지나서 연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용 정도만 가볍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주철제 보일러는 자, 섹션 보일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섹션, 복잡한 구조도 여러분들 주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섹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이렇게 이어붙여서 연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전후 또는 좌우 보면 이렇게 조립이 가능하지만은 상하 조립은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와 보면은 소용량 보일러로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까 뭐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이제 58페이지 보시면은 보일러 이제 파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근데 딱히 이제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은 내용 정도는 좀 잘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일러 사고 중에서는 가장 큰 사고에 이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내용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파열의 이제 원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마디로 파열이라고 하면은 보일러가 터지는 것을 뜻합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 보일러 이제 과열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보일러가 보면 약해지죠. 이때 이제 압력이 상승하면은 보일러가 이제 파열되면은 이게 이제 폭발물처럼 뻥 하고 이제 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이제 파열 사고 낸 거 나고 보면은 자, 보일러 파편 있죠. 이게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데는 완전 싹 쓸어버리는 거죠. 초토화가 되는 거죠. 자, 파열의 원인 한번 보죠. 보일러 사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일러가 폭발물이 되는 거죠. 드럼이나 동체, 화실, 노통, 또 보일러의 주철부가 자, 파열되는 이른바 이거를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보일러 운전 중 본체가 일부가 찢어지게 되면은 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본체에서 일부분이 보면은 이제 찢어져서 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포화직님이 포화수가 분출해서 급격히 압력이 소실된다.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지금 보일러 내에서는 압력이 보면 압력으로 누르고 있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증기와 보면은 여러분들 보일러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파열이 돼버리면은 자, 터졌어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이제 뭐가 올까요? 부피가 팽창이 옵니다. 지금까지 압력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그 압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부피가 보면은 막 수십 배로 커지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가 찢어지면은 보일러 안에는 포화증기, 증기와 포화수, 자, 보일러수가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분출되면서 압력이 압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적이 약 1600배 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력이 생겨서 보일러 전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보일러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팽출, 압계,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지 또 누수가 있는지 수압 시험하는 이유들이 이런 파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지. 자, 보일러 파열, 고온 고압의 보일러 수, 또 포화수의 위력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이제 주로 자, 포화 징계도 팽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일러 안에 있는 증기, 포화 증기죠. 이것도 팽창하고, 그 다음에 포화수, 보일러수도 이제 팽창하는데, 특히 팽창이 더 많이 되는 게 바로 자, 포화수, 보일러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팽창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증기 추결기라는 게 있었죠. 증기 추결기. 추결기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 원리를 좀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증기, 열을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열을 축적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고부하시 압력을 낮춰주면은 자, 물이 쉽게 증발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저압의 증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압력을 낮추면은 팽창이 잘 돼요. 근데 이게 바로 보면은 보일러 파열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물처럼 보면은 그 폭발력으로 초토화를 시키는 거지. 네. 사우나. 그래요? 네. 해야지. 뭘? 비둘기 싸움. 두 마리가. 많이. 아니, 키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쪽으로 자주 오더라고요. 이렇게. 근사해. 자, 그럼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 파열, 고온 고압의 이제 보일러 수일수록 이 부하수의 이 위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증기도 이제 폭발력이 강하지만은 포화수, 보일러 수가 보면 폭발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수를 일종의 화약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열에 의한 보일러 폭발이라고 부르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보일러가 파열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막 강철이 보면은 막 뭐 천처럼 보면 종이처럼 막 찢겨 나갔죠. 네. 이제 파열이 일어나서 보일러 연소시나 이런 게 보면은 밖으로 이게 다 터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보일러 파열 시 포화증기의 이제 작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 내의 증기는 압력에 상당하는 열량과 온도를 가진 자, 포화증기다. 그래서 압력도 높고 그리고 많은 열량을 품고 있고 온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자, 0.5 5kg/제곱센티미터에서 포화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자, 2763.6 kJ/kg 또는 이제 kcal/kg으로 하면은 자, 보면은 포화증기 1kg당 658 kcal의 열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온도는 자, 158도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파열이 일어나면은 자, 5kg의 압력이 0kg로 보면 여기서 0kg라고 하는 건 이거는 네, 급격히 단열 팽창하는 경우.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0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게이지 압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압 보면은까지 압력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계로 딱 봤더니 자, 5kg가 보면은 0으로 있지만은 실제 0이라는 게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게이지 압력으로는 0이지만은 실제는 대기압 상태라는 거죠. 네. 게이지압으로 이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0 MPa 이게 이제 대기압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급격히 단열 팽창을 합니다. 이때 158도에서 100도씨까지 급강한 자, 온도가 이제 떨어지고요. 자, 동시에 보면은 온도에 비례해서 급히 팽창한다. 네. 그래서 용적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사고 나면은 증기도 이제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거는 보일러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일러 내에서 이번에는 포화수의 이제 작용입니다. 자, 포화수 어떻게 100도씨에 보면 끓는 점에서 보면은 물이죠. 자, 포화수가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증기와 마찬가지인데 증기보다는 이제 포화수 물이 더 파괴력이 크죠. 네. 자, 0.5 MPa. 자, 이때 포화수의 온도는 158도입니다. 자, 보유 열량은
159.59kcal per kg으로 증기에 비해서는 적다. 네. 근데 자, 증기와 포화수는 보유 열량은 중량으로 만약에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중량으로 비교를 했더니 자, 증기가 갖고 있는 열은 자, 킬로그램당 658kcal. 근데 중량으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화수는 자, 159kcal per kg으로서 자, 포화 증기가 더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용적으로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은 자, 증기는 자, 2046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포화수는 최적으로 했더니 보면은 자, 14만 4,531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으로 포화수 증기 보면은 포화 증기보다 70배나 더 많은 열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열이 더 많을수록 더 보면 부피가 더 팽창되는 게 더 큰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결론으로 보면은 포화 증기와 포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일러 내에 증기와 물이 있습니다. 보일러수. 그러면 어떤 게 더 보면은 보유열이 많은 거죠? 보일러수. 그렇죠, 보일러수. 그리고 부피의 팽창도 보일러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폭발력에 대한 피해도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내용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파열하면은 보일러실이 보면은 전체가 이제 파괴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출. 네. 자, 분출은 파열이 보면 보일러 전체가 이제 파괴되는 거라면은 분출은 일부만 이렇게 누설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일러 파열과 같은 큰 사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 뭐 동체나 노통, 화실 또는 주요 본체, 연관, 수관 자, 작은 부분이 보면 절단되거나 찢어지는 거나 탈락, 헐거 등으로 인해서 증기나 보일러수 이게 밖으로 분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파열 또는 기수, 증기나 물 이게 분출 사고 일컬어서 보면 분출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약간 좀 구분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보일러 전체가 보면 파괴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파열. 자, 보일러 중에 일부가 보면은 증기나 보면은 여러분들 보일러수가 누출됐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는? 분출. 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출 사고 원인입니다. 특히 부식, 부식이 일어나면은 자, 여러분들 쇠가 부식에 의해서 점점점 부분이 얇아지게 됩니다. 또 과열, 과열되면은 여러분들 자, 보일러가 보면은 천이라는 게 자, 늘어났다가 수축을 하는데 자, 이게 과열이 과도하게 되면은 자, 변형이 발생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항장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약해집니다. 또 과도한 응력이 집중. 그래서 자, 철이 보면은 금속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그 부분에 홈이 빼이면서 이제 부식이 생기는 게 부상부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일러 이제 손상이 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일러 점검이나 조작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해서 분출 사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보일러가 터지면은 자, 파열 일부분만 터지면은 분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9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스 폭발이 있습니다. 자, 가스 폭발 한번 보죠. 근데 여기서 가스 폭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연소가스 폭발을 보시면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 뭐 불완전 연소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 뭐 연료를 과다하게 이제 과다하게 공급했을 때 그러면 다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있죠. 이게 이제 미연소가스고,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그렇죠. 프리퍼지 가동하기 전 점화 전에 이제 환기시키는 거 프리퍼지. 그걸로 실화나 소화 후에 하는 건 뭐였죠? 맞아, 포스퍼지를 하는 거죠. 근데 자 환기가 여러분들 불충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연소가스가 이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폭발 압력을 밖으로 배출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방폭문 또는 폭발부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자 내용 한번 보죠. 자 연소실이나 연도 내에 가득 차 있는 자 미연소가스라는 것은 연소되지 않은 가스, 그러니까 연료가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연성이기 때문에 가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 점화만 있으면 연소 또는 가스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가스 폭발이 발생하면은 벽돌, 내화 벽돌이나 케이시 또 보일러에 있는 지주 뭐 이렇게 받치는 부분이나 보일러실 이런 것 등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일러 연소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체나 드럼까지도 자 밀어 올리거나 심해지면은 동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썩거릴 수도 있어요. 또 이러한 관류, 부착부가 이탈, 변형, 폭발, 자 기수의 분출, 자 이런 것 등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만약에 발생 예방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폭발구나 방공을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연소실이 크게 파손되지 않도록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을 해주는 거죠. 자 가스 폭발이 이제 가벼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역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화 같은 경우에는 자 미연소 가스가 이제 폭발하는데 연소실 있죠. 이쪽으로 보면은 불길이 치우치는 것을 역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연소 가스 폭발도 일부는 여러분들 이제 역화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역화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은 보일러 기사가 화상을 입거나 보일러실 일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실 쪽 화염이 치우치면서 보면 화염이 연소실 밖으로 이렇게 언어를 뚫고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일러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스 폭발도 일종의 이제 폭발이기 때문에 이 폭발 부피가 이제 연소하면서 팽창하면서 그 압력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가스 폭발의 이제 개통도입니다. 네. 그래서 자 가연성 가스 또는 미연 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CO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여러분 불완전 연소 될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죠. 이것도 가연성 가스라고 불려요. 불에 탑니다. 탄화수수료, 자 CN, HN 또는 여러분들 뭐 CH4, 메탄, 자 C3, H8, 프로판, C4, H10, 부탄, 다 이런 것들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고 대부분 연료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느 범위에서 공기와 혼합 비율에 대해서 폭발성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폭발 범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하한값 이하면은 폭발이 안 일어나고 또 그 상한을 넘어가면은 또 폭발이 안 일어나죠. 그 딱 폭발 범위 안에서만 연소가 일어났죠. 자, 폭발성 상태가 된 가스를 폭명기라고 부릅니다. 자, 폭명기가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폭명기라고 하면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1대2로 혼합한 비율을, 기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은 요라는 폭음이 되면서 자, 화학하면서 이제 연소가 되고, 자, 연소 후에는 물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자, 이때 자, 폭명기가 되었을 때 화염이나 불길 이게 이제 점화원이 되죠. 자, 되는 물질이 닿는 경우
또는 논해, 그 폭명기의 착화 온도 이상의 고온. 그래서 연소실 내가 보면은 고온일 때, 온도가 더 높을 때, 자 이때 이게 이제 점화원이 돼서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연소가 되면서 자 폭발이, 자 미연가스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이제 가스